결국 보수적인 선발 라인업을 구상한 엔리케 감독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엔리케 감독이 택한 하무스, 루이스 선수의 평점의 최저 평점입니다. 공격적인 카드를 빨리 꺼내지 않았고 가장 감이 좋은 이강인 선수를 뒤늦게 15분만 뛰게 한 것이 큰 패착입니다. 실제 이강인 선수는 고작 15분 뛰고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도르트문트에게 패하며 결승행이 좌절됐습니다. PSG는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던 PSG는 이번 2차전에서 0대1로 패하며 합산 0대2로 탈락했습니다. 홈팀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최전방에 킬리안 음바페,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가 자리하고 중원은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진은 누노 멘데스, 루카스 베랄두, 마르퀴뇨스, 아슈라프 하키미가 구성했습니다. 골문은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지켰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정팀 도르트문트도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최전방에 니클라스 퀼크루크, 제이든 산초, 카림 아데이에미가 나섰습니다. 중원은 율리안 브란트, 마르셀 자비처, 엠레찬이 구성했습니다. 포백은 이안 마트센, 니코 슐로터백, 마츠 훈멜스, 율리안 라이어슨이 자리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그레고르 코벨이 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포문을 먼저 연 팀은 도르트문트였습니다.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훈멜스가 정확하게 헤더로 마무리하며 돈나룸마를 뚫고 PSG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PSG는 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후반 15분 비티냐가 페널티 박스 정면에 자리한 하무스에게 적절한 패스를 내주며 확실한 슈팅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무스의 슈팅은 조금 높게 뜨며 골대 상단을 넘어갔습니다. 후반 16분에는 멘데스가 먼 거리에서 날카롭게 시도한 중거리 슛이 골대를 때리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PSG는 교체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후반 19분 하무스와 루이스를 빼고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마르코 아센시오를 투입했습니다. 후반 31분에는 자이르 에메리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해 공격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강인은 투입 이후 전방에서 부단한 움직임으로 팀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PSG를 계속해서 막아냈습니다. 후반 35분 아센시오가 두 차례 시도한 중거리 슛이 모두 수비에 막혔습니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킥이 번뜩였는데요. 후반 37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이강인의 크로스가 문전한 마르퀴뇨스의 머리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하지만 헤더는 그대로 골대 옆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골대도 두 번이나 더 PSG를 방해했습니다. 후반 41분 음바페의 슈팅이 골대 상단을 맞고 골라인을 벗어났고 후반 43분에도 비티냐의 중거리 슛이 강력하게 날아갔지만 골대 상단을 때린 후 다시 튕겨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PSG의 0대1 패배로 마무리되었고 종합 스코어 2대0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4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이 공개되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솔직히 3개 이상의 기대골을 기록하고 골대를 4번 치고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골대와 니어포스트를 총 6번 때렸습니다. 축구는 공정한 경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최고의 팀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축하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이 매우 잘 뛰었고 매우 열심히 싸웠고 결승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프고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고 수준의 스포츠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이 인생이고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서포터들은 훌륭했고 훌륭한 축구 분위기였습니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드리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는 몸을 일으켜서 더 힘차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어 에머리 선수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저희는 2번의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확실히 운이 나빴어요.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골퍼스트를 4번 치고 크로스바와 포스트를 너무도 많이 맞췄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축구입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 중 하나이며 그가 매년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매우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트래블에서 우승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과 시즌 말 사이에 시도하고 할 것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질 때도 경기 막판에 보러 갔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점유율은 7대3으로 앞섰고 기대 득점값은 0.7대 3점이었습니다. 3골이나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슈팅은 30개를 가져갔고 결정적 찬스는 5개가 있었는데 골대를 맞히거나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보수적인 선발 라인업을 구상한 엔리케 감독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엔리케 감독이 택한 하무스, 루이스 선수의 평점의 최저 평점입니다. 공격적인 카드를 빨리 꺼내지 않았고 가장 감이 좋은 이강인 선수를 뒤늦게 15분만 뛰게 한 것이 큰 패착입니다. 실제 이강인 선수는 고작 15분 뛰고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적인 카드로 활용한 아센시오의 평점은 다시 한번 폭망이었습니다. 줄곧 폭망 활약을 보이고 있는 아센시오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다시금 히든카드로 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지 팬들은 활약이 저조했던 덴벨레에 대한 분노가 높았습니다. 우리 모두 5일 클럽으로 이적해서 웃자. 그리고 보수적인 결단을 했으면 결과를 가져와야 했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엔리케 감독에 대해 비난하며 무리뉴를 찾는 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지 못할 것이라며 저주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첫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자는 팬도 있었고 구세주 음바페가 파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는 1차전에 이어 폭망 활약을 펼친 루이스 선수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